안녕하십니까,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초보자를 위한 주식 투자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주가는, 즉 시가총액은 가처분 현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액수와 그 한 해가 지났을 때의 주가를 현재 가치화한 가격이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1년 차를 계산하면 동일한 수식에서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계속 집어넣게 되면 주가는 미래 예상되는 현금 흐름을 해당 기간의 할인율로 현재 가치화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가를 예상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캐시플로우인 가처분 현금과 할인율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게 기간이 지나갈 때마다 미지수가 무한대로 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는 분석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요약을 하게 되냐면, 미래 가처분 현금이 동일한 액수가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거에 해당되는 거를 기간의 평균적인 할인율로 할인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평균적인 할인율, 평균적인 가처분 현금만 알면 주가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구성을 했었고요. 여기에다가 이 복잡한 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1 플러스 할인율을 곱해서 나온 수식을 해서 보시면 이 프리 캐시 플로우로 갔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1 플러스 R을 곱했기 때문에 요게 요 1 플러스 R분의 FCF가 나오는데, 요거는 같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이렇게 계속 같아집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의 1 플러스 R을 곱한 거에서 시가총액을 빼면, 여기서 정리하면 VR이 남죠. 그 다음에 여기 고유로 있는 거 FCF 나오고 다 같은 거 다 없어지죠. 남는 거는 요것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한을 무한대로 늘려나가면 1 플러스 R, 바로 R은 0보다 큰 숫자죠. 뭐 1%가 됐든 2%가 됐든 그 할인율이 그래서 1 플러스 할인율은 1보다 항상 큰 숫자고, 이게 무한대로 가게 되면, 무한대로 제곱을 하게 되면 이거는 무한대분의 어떤 액수 하지 않습니까? 그럼 0이죠. 무한대분의 어떤 액수, 그러면 0입니다. 결국 시가총액의 할인율을 곱한 거는 가처분 현금, 기업의 가처분 현금과 같게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증명을 했었죠. 이거를 종합 정리를 하게 되면 시가총액, 바로 주가는 미래 예상되는 현금 흐름, 고정된 현금 흐름입니다. 가처분 현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영구적인 채권과 같다라고 증명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기본적인 가정은 미래 현금 흐름이 동일한 액수로, 예상되는 현금 흐름이 동일하게 평균적으로 같다. 미래 예상되는 평균적인 할인율을 가정을 했었죠. 자, 이렇게 놓고 우리가 이 식을 펄을 계산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보면, 시가총액의 R을 곱한 게 가처분 현금이라는 것들은 나왔고, 이에 따라서 시가총액은 가처분 현금을 현재 가치화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가처분 현금은 우리가 에비타에서 캐펙스를 뺀 거, 예상되는 에비타와 예상되는 평균적인 캐펙스를 뺀 것과 같고, 이 캐펙스를 보수적인 관점에서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와 같다라고 놓게 되면 바로 영업이익에 해당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시가총액은 R, 바로 할인율분의 가처분 현금이고, 에비타에서 캐펙스를 뺀 거, 예상되는 평균적인 에비타에서 예상되는 평균적인 캐펙스를 뺀 거를 평균적인 할인율로 할인한 거는 바로 영업이익을 할인한 것과 같다. 이는 영업이익에다가 R분의 1을 곱한 것과 같지 않습니까?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시가총액을 영업이익
내지는 뭐 당기순이익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당기순이익이든 영업이익이든 이걸 나눠준 것이 바로 퍼의 정의입니다. 즉 여기 동일한 수식에 2빛으로 나눠주면 R에 2빛으로 나눠주고 R에 2빛으로 나눠주고 2빛으로 나눠줬기 때문에 R분의 1만 남죠. 바로 퍼는 R분의 1과 같다. 다만 이 기본 전제는 뭐냐? 프리캐시플로우인 가처분연금이 동일한 액수가 평균적으로 동일한 액수가 앞으로 나온다. 평균적으로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나타난 퍼는 우리가 뭐라고 해석을 하게 되냐면 바로 R분의 1, 할인율 분의 1이 되는 거고, 이빗 바로 영업이익에 예상되는 영업이익 내지는 예상되는 당기순이익에 퍼를 곱한 것이 바로 시가총액이 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본 전제는 프리캐시플로우가 동일한 액수가 앞으로 항구적으로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가정을 정할 때는 평균적으로 우리가 시원찮은 기업 내지는 부실화되는 기업이 아니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프리캐시플로우는 앞으로 꾸준히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에서 하한으로서 이 액수 이상의 가치를 갖게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퍼 20이라고 하는 숫자를 뒀을 때 의미하는 바는 시가총액이 예상이익의 약 20배 수준. 이 예상이익도 감가상각비가 캐펙스하고 같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에서 본 거고, 할인율도 평균적으로 같다라고 보았을 때에 프리캐시플로우가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늘어야 정상인데 이거를 같은 액수로 보았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에서 본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퍼라는 거를 계산하실 때는 그런 보수적인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또한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 퍼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20분의 1, 바로 R분의 1을 해보면 퍼분의 1이 R이 되겠죠. 그래서 20분의 1이라는 거는 기대 수익률, 기대 할인율을 5%를 가정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본 퍼를 계산할 때 기본 전제는 동일한 프리캐시플로우가 별로 편차가 없는 프리캐시플로우가 나온다는 전제인데, 그런 기업들은 별로 없죠.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는 소폭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걸 보수적인 관점으로 그냥 같다라고 놓고 봤을 때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가 하한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데, 단지 문제가 있다면, 예를 들자면 뭐 2차전지 산업처럼 구조적인 성장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것도 구조적인 고성장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퍼를 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굉장히 왜곡되는 결과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가정을 바꿔서 가정을 확장해 보죠. 프리캐시플로우 1년차, 프리캐시플로우 2년차, 프리캐시플로우 3년차인데 그게 평균적으로 성장을 한다. 고정된 성장률 정도로 성장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주가의 프리캐시플로우식을 내년 프리캐시플로우에 내후년은 일정 성장을 하고 내후년은 여기다가 거기서 또 일정 성장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1 플러스 G, 1 플러스 G의 제곱, 세제곱에서 무한대 제곱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할인율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할인율로 할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프리캐시플로우가 정해진 성장률에 따라 성장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시가총액에다가 1 플러스 G로 나눠주고 1 플러스 R을 곱해주면 이런 식으로 식이 도출이 되는데 다 같지 않습니까? 쫙쫙쫙 같아요.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정리했던 것처럼 시가총액의 1 플러스 G분의 1 플러스 R 마이너스 V0 시가총액, V0는 1 플러스 G분의 1 플러스 G를 곱해도 상관없겠죠. 그럼 이게 1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모를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놓고 같은 것들을 빼고 정리해 보면 요거 남죠. 여기 있습니다. 다 같아서 없어지죠. 그 다음에 요거 남죠. 요거 남죠. 요거 남습니다. 분모가 갖게 되기 때문에 시가총액의 1 플러스 R에서 시가총액을 뺀 것과 같죠. 그래서 종합 정리를 해보면 여기 뺀 거 그러면 시가총액의 1 플러스 G분의 R과 G가 남죠. 그래서 R 빼기 G는 1 플러스 G분의 프리캐시플로우 가처분 현금 내년분 네, 요런 수치가 남습니다. 자,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게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0이 특정 숫자가 돼서 0이 된다라고 그랬죠. 특정 숫자가 돼서 0이 됩니다. 특정 숫자가 돼서 0이 됩니다. 정리해보면 1 플러스 G분의 R 마이너스 G의 시가총액을 한 거는 1 플러스 G분의 내년 예상되는 가처분 현금과 같게 됩니다. 결국 1 플러스 G로 같이 나눠주면 시가총액의 R-G를 곱한 것은 프리캐시플로우의 내년치가 같게 되는 거죠. 즉 시가총액, 즉 주가는 R-G분의 가처분연금의 1년차를 한 것과 같게 됩니다. 정리해서 우리가 할인율을 구해보면 시가총액분의 가처분연금 더하기 성장률로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혀 다른 수치를 갖게 되죠. 구조적 성장주일 때는 이 G라는 숫자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을 해줘야 된다라고 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펄을 계산해 보죠. 시가총액에 R-G를 곱한 것이 프리캐시플로우 1년차와 같고 내년에 예상되는 가처분연금과 같았고 내년에 예상되는 에비타에서 내년에 예상되는 캐펙스를 뺀 것과 같고 이거는 내년에 예상되는 영업활동 현금에 해당되는 영업이익의 개념에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시가총액은 R-G분의 가처분 현금의 1년차 내년 R-G분의 내년 에비타에서 내년 캐펙스를 뺀 거 이거는 R-G분의 내년 영업이익과 같아진다. 즉 영업이익 내년치에다가 퍼는 R-G분의 G분의 1에 해당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런지 증명을 해볼까요? 시가총액을 내년 영업이익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EBIT을 나눠줬어요. EBIT을 여기 나눠줬죠. 나눠줬습니다. 같습니다. 요거에 EBIT을 나눠줬기 때문에 R-G분의 1만 남죠. 퍼는 R-G분의 1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즉 구조적 성장 기업이 퍼가 높은 이유는 G가 무시할 수 없는 큰 액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 성장을 한다든가 그러면 R-G분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R보다는 훨씬 작은 액수로 나눴기 때문에 퍼가 커지는 거죠. 100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100이 넘어가는 퍼를 가졌구나 라고 보면 우리가 그거를 이게 비싸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 것들은 오류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퍼가 100이 넘는다? 그러면 이거는 구조적 성장주로 성장률이 높아서 이런 현상이 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퍼가 숫자가 높다는 이유로 그 주식이 비싸다고 계산을 한다거나 비싸다고 생각을 한다거나 그러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이런 건 있죠. 동일한 성장성을 갖고 있는데 퍼가 비싸다. 그러면 옆 인근의 다른 기업에 비해서 비교 대상이 되는 기업에 비해서 비싸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장성이 달라서 비교 대상이 아닌 거를 놓고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퍼가 10인데 뭐 LG화학 퍼가 120이니까 얘가 비싸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잘못된 계산을 하게 되면
LG화학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싸다고 판단을 하거나 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이전에 퍼를 계산하면서 퍼가 영업이익 대비 회수 기간으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 R분의 1이라고 퍼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R-G분의 1로 나온 숫자를 놓고 동일하게 회수 기간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그건 오류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결국 구조적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 성장성이 무시할 수 없는 기업의 경우는 바로 R에 해당되는 시가총액분의 내년 예상되는 영업이익에다가 성장성을 더해서 할인율로 계산하는 게 맞겠다. 즉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퍼 개념으로 하려면 바로 시가총액을 영업이익을 시가총액으로 나눠주고 그게 성장성을 더한 숫자를 분의 1로 나눠주는 것이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조정된 퍼에 해당된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기본 가정 자체가 달라지면 퍼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2% 성장한다, 3% 성장한다 이런 산업에 대해서는 굳이 이렇게 성장성을 감안해서 R-G로 계산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퍼를 계산을 하든 시가총액을 계산하든 우리가 하한 내지는 상한을 계산하는 것이지 그것이 정확한 값을 예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2차전지 산업처럼 향후 뭐 2030년까지 고도 성장이 예상되어 있는데 그 성장성의 정도가 평균 10%를 넘는다거나 했을 때는 퍼를 단순 계산했을 때는 오류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피터 린치가 개발한 것이 바로 퍼를 당기순이익, 주당순이익의 성장률로 나누어서 PEG, Price Earning to Growth를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게 1보다 작을 때는 퍼가 높아도 충분히 그 성장성으로 인해서 커버 가능하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PEG가 1.5가 보다 클 때는, 즉 퍼가 높은 거에 비해서 성장성이 미미하기 때문에 성장성을 감안해도 고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게 된다. 즉 피터 린치가 자신의 책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PEG가 1.5보다 크다면 그 주식은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사지 않는다. PEG가 1보다 작을 때에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하고 사게 된다. 단순한 퍼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들은 오류이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피터 린치가 했던 부분은 실무적인 판단 지표이기는 하지만 이론적인 근거는 없어요. 이론적인 근거를 한다라면 바로 R분의 1에 해당되는 요 숫자 분의 1로, 요 숫자를 1을 요 숫자로 나눈 걸로 계산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PEG 개념을 했을 때 너무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편리하기 때문에 PEG를 사용하는 것이 나름 의미가 있다. 왜? 성장성에 대해서 고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는 퍼가 실질을 나타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PEG 같은 경우는 해외 투자 기관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보는 지표인데 우리나라는 PEG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리고 퍼를 계속 씁니다. 증권사 같은 경우에서도 퍼를 기준으로 계속 싸다 비싸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들은 퍼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산업의 경우가 2차전지 산업처럼 고성장을 하는 산업 내지는 구조적 고성장을 하는 산업의 경우다라고 했을 때는 잘못 판단했다,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적 성장주를 놓고 퍼를 가지고 싸다 비싸다라고 언급하는 증권사의 리포트가 있다면 그런 리포트는 버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참고할 것이냐 버릴 것이냐는 투자자의
본인의 판단이지 그 리포트가 내 투자의 성과에 책임을 져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본인이 알고 본인이 판단해야 되는 거지. 증권사는 본인은 구조적 성장주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최근 2차전지에 관련해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구조적 성장주다. 엄청난 고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증권사 어느 증권사의 경우는 아니다. 지금 너무 퍼가 높아서 너무 비싸다라고 보는 증권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쪽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가 투자를 집행할 것인가라는 것들은 순수하게 본인에게 달려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그 퍼보다는 퍼 자체는 구조적 성장을 하는 기업, 특히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의 경우는 굉장히 왜곡된 수치를 나타낼 수가 있고 2차전지 산업처럼 구조적 성장주의 경우는 왜곡된 수치를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퍼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들은 대단히 잘못된 그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상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PEG 같은 개념을 왜 안 쓰고 펄을 얘기하는지 저는 이해는 잘 안 돼요. 당연히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 제시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좀 이상하고요. 펄라는 것들을 가정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KTNG처럼 별로 성장할 일이 없이 앞으로도 동일한 유사한 수준의 가처분 연금이 프리캐시플로가 나온다라는 그런 산업이라면 당연히 펄을 가지고 적정 수준을 판단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구조적인 성장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성장성이 뭐 연평균 향후 5년간 평균 10% 이상의 고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이라면 퍼보다는 PEG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잘못된 그 판단을 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뭐 네이버나 이런 포털에 나오는 것들은 퍼만 나오지 PEG 같은 게 나오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PEG를 보실 때는 직접적으로 그 PEG를 가지고 PEG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펄을 가지고 보실 때는 그 산업이 성장 산업인지 아닌지 성장성이 있다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장성을 갖고 있는지를 이렇게 PEG처럼 조정해서 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훨씬 더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